자, 오늘 이제 파이썬 2 첫 시간이죠. 지난주까지 저희가 파이썬 1 에서 리스트 사용하는 거 여러가지 활용까지 수업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사용자 입력 받아서 문제 처리하는 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이제 1에서 2로 넘어오면서 이제 기존에 1 때 안 계셨던 분이 추가가 되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만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수업 페이지 이 주소를 활용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1 들으셨던 분들은 기존 페이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쭉 이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새로 오신 분은 이 주소 꼭 잘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영상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화면이랑 음성 녹화가 되고 있고, 이거를 유튜브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도가 이제 기존에 배우셨던 진도랑 다르다, 난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왜 여기 벌써 이 뒤로 나가고 있지? 하신다면 이 링크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가면 파이썬 테마 항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직전까지 수업했던 파이썬 1 과정들 다 녹화된 거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영상 참고해서 공부 좀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경우 이제 수업 시간이나 뭐 학원에 저랑 마주쳤을 때, 수업 시간 이럴 때는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손 들고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근데 혼자 공부를 한다거나 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모르는 게 생겼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질문사항 오픈 채팅 링크 활용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걸 사용하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은 파이썬 재생 목록에 1일차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이 내용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1일차 때 다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한테 이제 파이썬 1 듣고 저한테 2 들으러 오신 분들은 이거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내일 수업 전에 이거 한번 영상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이제 파이썬 코드에 대한 컴파일은 콜앱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콜앱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수업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 또한 이 영상 안에 다 들어있어요. 1일차 파이썬 1과정 했던 내용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영상 참고를 좀 해주면서 2 수업을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사용자 입력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설명드리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4문제는 풀어볼 시간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이제 화면 보시고 제가 여기다가 이거 결과 뭐 나오죠? 그냥 하이 나오겠죠? 그냥 우리 문자 하이를 출력하겠다 라고 적어준 거니까 그냥 하이가 나올 거고요. 얘는요, 하이가 2번 나오는데 줄바꿈이 돼서 나오겠죠? 그쵸? 이게 단순히 출력 값을 예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출력 값이 출력되는 그 모양도 잘 예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출력하면 똑같이 하이가 나올 거고요. 이거 하면요, 하이가 나오겠죠? 다 모양과 출력의 결과를 잘 예상을 해 주셔야 돼요. 얘는요, 얘도 하이 나오겠죠?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면은, 기본 이제 출력에 대한 부분을 복습하듯이 진행을 한 건데, 이걸 왜 했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라서 그래요. 여기다가 만약에 하이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이를 입력을 한대요. 이러면 줄바꿈이 되죠. 지금 이런 기본 출력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얘가 2줄에 걸쳐서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한 줄에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쓸 건데 한 줄에 출력 나오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 문자열 뒤에 쉼표 하나 찍어주고요. 엔드,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 하나 넣어준다면 돼요. 지금 한 줄로 나오고 있죠. 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출력 뒤에 엔드잖아요. 끝에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딱 홀다운표예요. 그냥 이 안에 내용이 뭔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나와요. 이 출력문 뒤에 맨 끝에 이걸 붙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출력을 여기다 이어 붙이는 방식이에요. 엔드, 프린트 안에서 엔드를 사용하는 거. 근데 지금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아직은 영문을 모르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사용자한테 뭔가 입력을 받을 거잖아요. 입력은 이제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뭔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창이 나왔어요. 근데 사용자들한테 딱 이것만 보여주면 여기다가 뭐 하라는 거지? 사용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해라 라고 하는 문구를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뭐 문장을 입력해 주세요 이런 거를 남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버리면, 아니 실행을 해버리면 이거 다시 실행을 해버리면 지금 줄바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받는 칸이 입력해주세요 하는 거 밑에 줄에 생성이 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방금 전에 end라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러면 입력이 이 문장을 입력해주세요 라는 글자 바로 뒤 옆에 이렇게 와서 붙을 거니까. 왜냐면 줄바꿈 안 하니까, 얘는 줄바꿈 안 하고 옆에 붙일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줄바꿈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옆에 붙여주는 느낌인 건데, 자,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얘를 실행했을 때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가 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행 중이에요. 원래 우리가 파이썬 코드 뭔가 작성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서 실행되고 끝나곤 끝난 결과가 나타났었죠. 근데 얘는 지금 뱅글뱅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프로그램이 꺼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돌고 있는 이유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게끔 공간을 만들었죠. 근데 이 안에 지금 입력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입력하라는 칸을 띄워놓고 프로그램이 끝났대요. 그럼 사용자가 조금만 지체하면은 프로그램이 끝나버린대요. 그럼 입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입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무한정. 입력이라는 건 이게 실제로 뭔가를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뭐 숫자도 가능하고 문자도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엔터를 치고 나면 그때 프로그램이 지금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그 입력할 수 있는 공간에다 입력했던 이런 아무 문자가 엔터를 치는 순간 이 라인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그냥 변수예요. 변수 이름은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단지 우리가 입력하게 만드는 input 함수의 결과를 얘가 리턴해주는 이 값을 담기 위해서 변수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엔터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내가 입력한 내용이 이 라인이라는 변수에 지금 현재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라인 변수를 출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input 함수를 사용하면요, 얘는 기본적으로 입력받은 내용을 한번 출력해줘요. 근데 여기서 AND를 사용했기 때문에 출력이 줄바꿈이 안되고 옆에 가서 붙었죠. 그리고 나서 밑에 나온 얘는 라인을 출력한 이 결과예요. 우리가 입력을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입력이 왜 필요하냐. 자, 만약에 제가 라인에다가 3 넣어놨어요. 이거 결과 뭐예요? 그냥 3이죠. 이거는 코드 내부에서 값을 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자가 여기다 어떤 값을 넣어버리면 그 값은 사용자들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용자들이 코드를 까서 수정하고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생각해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뭔가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입력값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요소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에서도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변수, 라인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이 값을 지정해주는 공간이 이제 코드 내부가 아니라 아예 외부가 되는 거죠. 사용자한테 직접 입력을 받게끔. 그리고 이 inpu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코드업 문제 풀어보셨다면 웬만한 건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코드업 문제에도 입출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드업을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셨다면 인풋이라는 거는 충분히 어느정도 숙달이 되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아직 인풋 잘 안 써봤다, 코드업 안 풀어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풀어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라인한테 인풋을 받고 인풋을 출력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1, 2, 3을 입력을 해요. 그럼 이거 결과 어떻게 나와요? 1, 2, 3 나오겠죠? 그쵸? 1, 2, 3이 잘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1, 2, 3을 더 해보겠대요. 출력할 때. 그리고 또다시 1, 2, 3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 결과는 과연 246이 나올까요? 얘는 에러가 납니다. 에러 내용을 보면 얘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수랑 문자는 연산할 수가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누가 정수예요? 얘가 정수죠. 얘는 앞구르기 하면서 봐도 정수잖아요. 우린 이제 알잖아요, 얘가 정수인 걸. 그러면 얘가 문자열이겠네요. 근데 우리 분명히 인풋에다가 숫자 입력했는데 얘는 왜 문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인풋을 사용해서 사용자한테 직접 입력을 받은 이 내용은 무조건 문자화돼서 저장이 됩니다. 인풋에다가 이런 거 입력해도요, 이거 지금 실수죠. 11.111 얘도 문자로 들어가요.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모든 입력값은 문자화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서 입력을 받았을 때 이 연산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라인에 들어있는 게 str이죠. 그러면 정수랑 연산을 해야 돼요. 파이썬은 정수랑 문자의 연산이 막혀있으니까 이 1, 2, 3을 더하는 거는 지금 할 건데, 얘를 할 건데 얘가 지금 문자라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정수화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쵸? 지금 라인에 담겨있는 얘를 정수화 시켜주겠다. 그리고 그 정수화 시킨 라인을 다시 라인한테 담아준 거고요.
이러면 얘 결과는 1, 2, 3을 입력했을 때 이 연산의 결과는 이제 이 사육이 잘 나오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input 함수 사용하면 입력한 값을 한번 출력해 주는 거고, 실제로 프린트된 결과는 얘죠. 이제 연산이 잘 되죠. 우리가 입력한 입력값을 라인에 담았던 거를, 얘는 지금 변수잖아요. 얘는 값이죠. 이 값을 1, 2, 3이라고 하는 문자의 값을 정수화 시키겠다 하면서 이 따옴표를 제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라인에 넣은 거고, 그리고 그 라인을 활용을 한 거니까 결국엔 정수 1, 2, 3 더하기 1, 2, 3이 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뭔가 입력을 받고 그 입력 값을 우리가 정수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수화를 꼭 한번 시켜줘야 되고요, 형변환을. 만약에 얘를 뭐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타입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타입에 맞게 형변환을 잘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열로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밑에 있는 네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드릴 건데요. 중간에 이런 거 보시면 뭐 나눠주는 거, 스트립, 뭐 맵,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검색을 해봤는데도 나는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렵고 모르겠다 하시면 이따가 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검색을 해보고 어느 정도 알겠다 싶으면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일단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한 개를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입력 받은 애를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 달래요. 그래서 얘를 이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다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해결을 하셨을 텐데, 저는 얘를 한번 가져와서 해보죠. 자, 입력해 주세요 하고, 여기에 뭔가 입력을 받는다면 이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방금 전에 문제 푸는 시간 드리기 전에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얘 입력 값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사이사이에 공백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스페이스바 꾹 눌러서 많이 들어갔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 지금 이만큼이 출력이 된 거죠. 얘는 데이터가 몇 개예요? 얘는 근데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수업 초기에 배웠죠? 변수는 데이터를 몇 개만 가질 수 있어요? 한 개밖에 못 가지죠. 이거 데이터 한 개겠죠. 이미 우리가 지금 공백, 문자, 공백, 문자, 공백, 문자, 공백 이렇게 입력한, 인풋으로 입력한 이 값이 문자화 돼서 따옴표가 찍혀서 이 라인이라는 애한테 저장이 됐을 거잖아요. 얘는 한 개의 데이터인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라인에다가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쉼표를 찍어 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비슷한 형식의 문자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결과가 어때요? 너무 많이 썼네. 결과가 어때요? 지금 얘는 데이터 한 개인가요? 얘도 데이터 하나예요. 근데 잘 보시면 뭔가 모양이 바뀌었어요. 출력하는 부분 맨 밑에 있는 출력문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대괄호가 생겼죠. 자, 얘를 좀 명확하게 한번 차이를 보죠.
얘는 우리가 입력한 값 출력이 된 거고 인풋 때문에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이게 이 프린트문, 이게 이 프린트문이에요. 둘의 모양을 잘 보세요. 다르죠? 얘가 출력한 이 라인에서는 그냥 뭐 대괄호 같은 거 없이 문자가 쭉 나왔죠. 근데 이 밑에서 출력한 얘는 갑자기 대괄호가 생겨서 얘를 감싸고 있으면서 안에 홀다운표가 하나씩 생겼어요. 이거 뭐예요? 대괄호? 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리스트 객체잖아요. 스플릿이라는 애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무조건 리스트화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스플릿이라는 애가 뭐 하는 애냐면 여기 안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구분자를 통해, 얘는 구분자예요. 이 홀다운표 안에 뭔가를 넣어주면 이게 구분자가 되는데, 이 구분자를 통해서 내가 입력한 값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쉼표라는 게 활용된 적이 없죠, 제가 입력한 거에는. 그래서 나누지 못하고 그냥 데이터 한 개가 출력이 된 건데, 얘는 스플릿을 사용하면 일단 리스트화가 되기 때문에 객체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랑 이 결과가 지금 다른 상태고요. 객체가 되어서 리스트가 되어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똑같은 데이터 한 개예요. 이 구분자가 사용된 적이 없으니까. 구분자라는 거는 내가 이걸 만나는 시점에 앞과 뒤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쉼표가 사용이 되면 걔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볼게요. 제가 1, 2, 3 쉼표 3, 4, 5라고 쳤어요. 이거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얘는 어때요 이제? 얘가 출력한 값은 데이터가 한 개인가요? 지금 이건데 얘는 데이터가 한 개예요. 예, 얘는 한 개예요. 쉼표가 있지만 얘는 그냥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변수에서 정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근데 여기서 출력한 이 라인은 데이터가 한 개인가요? 이건데 우리가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너무 이상하네.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거 데이터 한 개예요. 이거 데이터 두 개잖아요. 이 쉼표로 나눠져 있잖아요, 데이터가. 여기서 사용한 이 구분자 때문에 나온 쉼표가 아니라, 리스트는 애초에 데이터를 구분할 때 쉼표로 하잖아요. 그쵸? 얘는 0번 인덱스일 거고 얘는 1번 인덱스일 거고, 두 개의 데이터. 스플릿을 사용했을 때 리스트화를 시켜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구분자를 통해서 내가 입력한 문장을 쪼개야 돼요. 쪼개서 나눴어요, 두 개로. 근데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가지죠. 그러니까 얘 변수 하나에다가, 라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얘를 두 개를 넣으려고 하면 뭐라고 하겠죠. 변수 하나는 값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값을 두 개로 따로 넣는 게 아니라 리스트화 시켜서 넣어주는 거예요. 스플릿을 사용해서 구분자를 사용해서 쪼개면 언제 복수개가 될지 모르니까. 스플릿을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얘를 제가 띄어쓰기 한 번, 홀다운표 안에 띄어쓰기 한 번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입력을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몇 개의 데이터가 나올까요? 얘는 보이시죠?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공백을 엄청 많이 넣었으니까. 여기서 구분자가 지금 공백 하나죠. 그러면 제가 입력할 때 공백을 이만큼 넣었대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공백이라고 했을 때 공백을 이만큼 넣었대요. 그리고 문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공백을 또 이만큼 넣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분자로 사용되는 이 공백 하나, 얘는 이 중에 하나만 써요. 얘를 써서 구분을 하고요. 이 앞에 있는 공백들은 다 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끊어서. 지금 공백으로 다 담긴 거잖아요.
얘를 좀 보기 좋게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공백 하나 A, 공백 2개 B, 공백 3개 C, 공백 4개 D. 어때요? 잘 나오죠? 공백까지 문자화 시켜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간중간에 지금 A하고 B까지 사이에 공백 2개였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죠. 공백 하나는 구분자로 썼으니까. 여기는 B와 C 사이에 3개였는데 2개 나온 거고, C와 D 사이에 4개였는데 3개 나온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그냥 스플릿 함수 안에 인자가 안 들어있어요. 얘는 아까랑 똑같이 A 띄고 B 세 번 C 4번 D. 얘는 결과가 어때요? 그냥 A, B, C, D 나왔죠. 얘는 이 문자들 사이에 있는 모든 공백을 구분자로 써요. 그러니까 한 공백이 1개 들어있어도 이 1개를 구분자로 쓰는 거고요. 2개가 들어있어도 2개 다 쓰는 거예요. 3개가 들어있으면 3개 다 써서 구분자로 나눠주는 거고. 이게 인자 없는 스플릿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약간 취향 차이긴 해요. 취향 차이긴 한데, 공백을, 그러니까 분명히 2개가 차이가 있어요. 얘도 공백을 구분자로 사용을 하는 거고, 아까 홀다운표 안에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공백 만들어준 거, 얘도 구분자를 공백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둘 사이에는 분명한 결과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막 공백을 여러 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입력받을 일은 막 많진 않으니까, 이렇게 입력할 일은 많진 않으니까 취향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엄연히 기능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공백 1개를 제거를 할 거면 써주는 게 맞고요. 여기 안에 구분자를 명시를 해주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공백들을 다 구분자로서 처리하고 싶다면 빼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걸 상황에 따라서 잘 써주시긴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약간 취향 차이로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안에 인자 안 들어있죠. 얘는 공백들 다 구분자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데이터 몇 개 나와요? 이거 1개겠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쉼표가 있지만 낚이시면 안 돼요. 이거 홀다운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건 데이터 하나예요. 구분자로 써야 되는 게 공백인데 공백이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구분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 그냥 1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사용하실 때 쉼표 있다고 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잘 보고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쉼표를 기준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쉼표 넣어주고, 우리가 뭔가 입력을 받을 때 쉼표를 넣어서 입력을 한다면 결과값이 리스트화 돼서 쉼표를 구분자로 통해 문자를 쪼개서 3개로 보여줄 거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플릿 함수였습니다. 이 문제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 얘도 사용자한테 문장 1개를 입력을 받아서 스트립한 결과를 다시 쉼표를 기준으로 나눠 달래요. 스트립, 얘는 또 처음 보는 애였죠. 근데 이건 그냥 얘 검색해 보시면은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셨을 텐데, 일단은 이걸 또 가져와서 얘를 잠깐 주석을 좀 걸어 놓고 스트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본 결과 공백 제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얘는 사이에 있는 공백은 제거를 못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입력을 봤는데 스트립 안 썼네. 자, 라인에 자, 이렇게 스트립 함수를 사용을 했다. 그리고 그 라인을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공백, 문자, 중간 공백, 문자, 끝 공백 이렇게 넣었다고 했을 때 얘는 앞에 공백 사라진 거 보이죠? 뒤에 공백은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공백을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앞에는 확실히 사라졌어요. 그쵸? 얘는 우리가 입력한 값이 이만큼이면 여기에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불필요한 여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바에서는 비슷한 게 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런 역할이에요. 대신에 중간에 있는 여백, 이 사이에 있는 이 여백은 제거가 안 되는 거고요. 그쵸?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 값이 이만큼인데, 여기까지네요. 블럭 씌우니까 보이네. 이만큼인데 지금 결과를 보면 이만큼이니까 앞뒤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공백이 있고 여기 공백이 있었던 게 스트립 하고 나서는 앞뒤가 없어진 거니까 대신 중간에 있는 건 제거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스트립한 결과를 다시 나눠 달래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필요 없겠다. 이러면 지금 라인에 입력값을 저장이 될 거고 그 입력값 활용해서 스트립한 결과를 여기다 다시 저장을 할 거고 스트립까지 된 결과에다가 스플릿 추가한 결과를 다시 라인에 넣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스트립하고 스플릿한 결과를 출력하게 되겠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공백 1, 2, 3, 4 쉼표 5, 6 띄어쓰기 좀 하고 6, 7, 8 쉼표 4 띄어쓰기 막 하고 아무거나 입력한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스트립을 했기 때문에 앞뒤에 있는 여백 여기랑 여기는 사라지게 된 거고요. 사이에 있는 여백은 제거가 안 되니까 구분자를 통해서 1, 2, 3, 4 끊어지고 6, 7, 8이 나오는데 사이에 있는 이 여백은 못 지워요. 그래서 그냥 여백이 포함된 채로 나온 거죠. 그리고 뒤에 4도 띄어쓰기 한 번 한 거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스트립은 중간 거는 지울 수 없고 처음 시작과 맨 끝을 지울 수 있다. 공백만 지울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안 찍었다. 이게 같은 거예요. 방금 전에 나눠서 몇 줄에 걸쳐 썼던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구분자를 안 써줬네.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스플릿에 인자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쵸? 공백을 구분자로 활용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뭐 물론 이 경우에는 스트립을 써줄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데이터가 3개가 나오겠죠? 공백 다 제거돼서. 그럼 사실 이거 스트립 안 써도 어차피 앞에 있는 공백을 얘가 처리를 해줄 거니까 상관이 없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부터 이 문제 푸는 걸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1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